네,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한국 항구의 전략 핵 잠수함을 기양하는 등 자주 전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무려 42년 만에 한반도 입항을 확정한 겁니다. 네, 어떤 무기이고 또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일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달 말쯤에 입항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수함 함장을 역임한 문군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전략 핵 잠수함이요. 우리나라에 이달 안에 온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러면 거의 한 4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을 32년 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의 미국의 SSBN 전략 핵잠수함을 전개시킨 건 한번 보지도 못했어요. 일단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핵무기 실은 잠수함은 극비로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거든요. 네. 아마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겠습니까? 근데 안 보여주겠죠. 근데 외부에서는 볼 수 있겠죠. 예. 네, 이 관심이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실제 탑재한 상태로 한반도에 오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리고 싫지 않고 온다면은 많은 사람을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핵 전략 핵잠수함은 핵무기 실을 때 전략 핵잠수함이 그렇지 않으면 깡통이죠. 네.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싣고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전략 핵 잠수함이 기존의 다른 잠수함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길이가 한 17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잠수함이에요. 제일 큰 거는 러시아의 타이푼급 잠수함인데 거기에는 핵무기가 20발 들어가요. 여기는 24발 들어가는데 네네. 이거는 움직이는 핵기지 그렇게 얘기해요 통상.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핵무기의 운반체 세 가지가 있어요. 전략 폭격기. 예. 우리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격했던 전략 폭격기, 폭격기. 예. 그다음에 그것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요격되니까 예. 그래 개발한 게 ICBM이에요. 대륙간 탄도탄.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네. 러시아를 40분 만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주 지금 탐지 장비가 이제 발달되니까 그것도 날아가다 격추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것이 SLBM, 서브마린 런치드 밸리스틱 미사일.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탄이에요. 이거는 물속으로 일단 잠수함 숨기니까 핵무기를 숨기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은 현존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그다음에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애 전방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배는 움직이기만 하면 다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하고 러시아 잠수함은 물 밑에서 서로 추적 작전을 해요. 왜냐? 육지에 있는 핵무기 시설 이런 건 다 지하에 감추잖아요. 사이드에. 그리고 그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을 물속에 이제 핵무기를 숨긴 거니까 이 잠수함도 추적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작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저게 승조원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크기가 큰 것 같아요. 크죠. 근데 저기에 핵미사일이 24발이 들어간다면 그 핵미사일 크기는 얼마나 다른 거예요? 핵미사일 크기로 얘기하면 잘 모르실 거고 네, 이제 크기가 얼마나길래 24발이 들어가냐. 예. 위력으로 보면은 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그 핵무기가 15킬로톤에서 20킬로톤짜리예요. 네. 근데 그거에 1,600발의 효과가 있다. 그 정도로 위력이 커요. 핵미사일의 위력이요? 핵미사일 그 24발의 그 위력이.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그만큼 소형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형화 당연히 소형화해서 해야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이. 잠수함 그러니까요. 폭이 한 1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그 미사일을 줄여야 되고 그래도 이런 트라이던트 저기 들어가는 미사일 트라이던트 예. 2 그렇더라고요. 트라이던트 2 SLBM. 예. 그게 톤수가 59톤이에요 하나에. 그게 24발이 그렇죠. 들어간다고요? 59톤이라고. 50톤이나 됩니까? 그 59톤이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늘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경차가 날아가는 1톤 정도 되니까요. 네. 예, 굉장히 무거운 거네요. 무거운 그렇죠. 무기네요. 그러니까 뭐 19,000톤 정도 되니까. 네. 그 트라이던트 2 사거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핵무기 중에서 SLBM이 가장 위력이 크다고 했는데 SLBM의 경쟁은 첫째로 사거리를 얼마나 느리느냐, 그다음에 탄두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경쟁 요소였어요. 근데 미국의 이 트라이던트 2가 지금 12,000km. 그러니까 뭐 미국에 쓰면 세계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예. 네. 그래서 중국은 한 8,300km짜리 있어요. 중국 거는. 근데 미국은 지금 12,000km짜리 있고. 그렇게 그러면- 사거리가 길다면 구태 우리나라 근처에 한반도 근처에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 군대 생활 32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죠. 예.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이번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미국은 이거는 정말 필승 카드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산을 한국에 이제 전개시키면서 한국 국민들한테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네. 군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라고 봐요. 아, 군사적으로. 예, 왜냐하면 예. 뭐 먼 거리에서 쏠 수 있는데 굳이 막 어렵게 들어와 가지고 포착돼서 탐지 공격받을 예. 가능성이 있는데 왜 들어오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도 이제 핵 개발하겠다 이런 막 그 아우성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잠재우는 효과도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소중한 우리 전략 자산을 전개할 수 있다. 한국민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성공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부산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인접 국가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중국에서 볼 때는 우리 코앞에 핵미사일 기지가 있네. 미국에 신경 쓰이죠. 옛날에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사태 아시죠? 쿠바에 소련에서 이제 그 미사일 기지 네, 설치할 네. 때 케네디 대통령이 너 치우지 않으면 바로 공격하겠지 예, 했잖아요. 예. 전쟁이 일어날 뻔. 예.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떠들잖아요. 무슨 지금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냐 한반도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민들을 그 좀 안심시키면서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일단 들어오면 거기가 가장 먼저 표적이 될 예. 거잖아요. 부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기 실은 잠수함은 숨어 다녀요 항상. 예. 그래 보이지 않게. 그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자망합니까? 그거는 통상 비밀이라 하는데 이 미국의 이런 잠수함은 3개월 정도마다 교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잠수함의 굴 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다는 거는 승조원들한테 힘든 일이거든. 그러나 이제 뭐 자기들이 정신 안 차리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죠.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빠르면 이달 말쯤에 입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항해서 어떤 식으로 그 전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입항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누구 가까이 오지는 못하게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사실상 미국의 이 SFB에는 괌에 들어갈 때도 거의 은밀히 들락날락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수 작전 해야 되니까 오래 작전하면 예. 그런 차원에서 잠깐 들렸다 나갈 수는 있지만은 이거 오래 두면은 또 반핵 그 시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에 시비 걸고 북한 떠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전략 무기는 그리고 이제 12,000km 다루는데 뭐들 굳이 들어오냐. 그럼 제가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제출한다면은 사실 탄도탄은 고도가 막 수천 킬로가 올라갔다 떨어진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 그런 거는 이 북한을 대응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뭐 W70 이런 거는 5kg 내지 7kg짜리 네. 이런 거는 사실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잘 아시죠? 예. 토마호크에 그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오히려 순항 미사일 쏘면은 근거리에서 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이 오히려 북한에는 위협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SLBM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잠수함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북한 SLBM 개발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고 잠수함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잠수함을 가진 모든 국가는 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실으면 그게 최격이에요. 최고의 목표예요. 예. 북한도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5년 먼저 SLBM을 개발해서 500km를 날리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 시험 발사용 잠수함 한 척만 있어요. 네. 2,000톤급, 그게 심포급 또는 고래급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핵잠수함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예. 그러나 진도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나요? 그게 대부분 파리사 발사 영웅함. 대에서 만들었죠. 2016년 8월 24일 날 네.
그 824 영웅함이라고 그때는 824 영웅함은 안 했어요. 이 심포급 잠수함을 발사했는데 그 2021년 다시 쐈어요. 그때는 거기다 824 지금 영웅함이라고 나오고 있는 화면 보세요. 824 저것도 영웅함이라고 SLBM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저거는 어디에서 발사를 한 겁니까, 저게? 예. 저게 2016년에서는 저기 심포 앞바다에서 심포 앞바다에서. 잠수함에서 잠수함에서. 그게 824 영웅함이란 저거 지금 전체, 나오죠. 예. 그 잠수함 딱 한 척만 시험 발사용으로 만들었지 실제적으로 운용하면서 우리 같이 6발씩 이렇게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에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에 6발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관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우리 400km. 근데 우리가 그때 하니까 북한에서 너희들은 핵탄두도 안 쉬는데 그건 뭐 팔 수 없는 찐빵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비웃음을 했죠. 예, 비판도 했고 북한이 보니까 한 2,000톤급 정도 잠수함 갖고 있고 3,000톤급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3,000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3,000톤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현재 2,000톤급 한 척, 그다음에 1,800톤짜리 20척, 그다음에 우리 상어급이라고 해서 저 안인진에 이제 네, 선배님 네. 그게 한 38척 정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작은 거 연어급, 유고급 이런 것들 한 17척, 한 76척 정도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아요. 그런데 성능은 우리보다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3,000톤급 2척. 예.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독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다가 만든 18척이 있는데 그거는 1,200톤짜리, 네. 1,800톤짜리 9척 이렇게 18척이 있고. 그래서 네, 토, 네. 토탈 우리는 20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북한한테 처지지만은 성능에서는 월등하다. 근데 작년에 이제 21년 1월 달에 김정은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핵잠수함을 개발하겠다. 8차 당대회에서. 그런데 당해년도 10월 달에 그 핵잠수함에 설계에 참여한 사람 다 징계매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예. 뒤로는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국제 제재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입도 못하고 그런 부속품도 사올 건 사와야 되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 기술로 탐지나 방어가 가능한 수준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이제 SLBM을 개발해서 큰 배를 만들어서 싣고 바다에 나가면 굉장히 두렵죠. 그거는 그래서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싣은 잠수함이 출항하는 걸 다 보고 봐요. 인공위성으로. 예. 보고 나서 그때부터는 계속 추적 감시해요. 뭐이 레드 악토버 붉은 시어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수중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네,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 SLBM을 개발한 잠수함을 바다에 이제 출항을 시킨다. 그럼 네. 우리 굉장히 긴장하죠. 그 작전을 할 수 있는 배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요. 네.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핵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핵추진 항공모함은 아니고 아니, 핵 추진 잠수함이요. 그거는 만들 수 있는 여력은 능력은 다 돼요.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다 되는데 예.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이제 우라늄이잖아요. 우라늄에 이제 핵무기의 원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견제를 좀 받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이제 규정, 국제적인 규정이 허락하는 한 범위에서 우리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21일쯤에 그 평택 해군 기지에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존 핀이 입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존 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존 핀은 미국의 가장 많은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 중에 한 척이에요. 이지스 구축함은 별명이 신의 방패 그래요. 그만큼 네. 대공 무기, 그 미사일 방어, 자체 방어, 그다음에 항공기 자체 방어 이런 것이 뛰어나요. 그래서 현존한 전투함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거기에서 거기에서 무기 중에 하나가 SM-3 스탠다드 미사일 3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한 발에 150억. 엄청 비싸죠. 네. 이거 뭐냐면은 이게 ICBM을 맨 상층에서 요격시킬 수 있는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9년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쐈을 때 예.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이 동해에 배치됐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지스 구축함이 있잖아요. 세종대왕함. 예. 이번에 세종대왕함 같이 평택에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렇군요. 그렇게 예. 했는데 우리 세종대왕함이 제일 먼저 탐지를 했어요. 그 대포동 미사일을.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SM-3를 지금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쏜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걸 감시하는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또 도발을 이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네. 좀 강화 차원에서 여기 전개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핵 기술 그리고 핵무기 개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안심시키는 측면에서는 이 전략 핵 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보면 긴장 고조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여기 출연해서 북한의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게 전략 자산을 365일 상시 배치하려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전략 핵 폭격기를 비롯해서 이 잠수함하고 교대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지금 수준으로 연합훈련만 지속한다면은 예. 그런 얘기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네. 이제 안보실장 차원에서 얘기는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때는 돈이 다 들어가요. 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그렇군요. 생각을 해야지. 그다음에 예. 이제 미국의 그런 잠수함들이 뭐 여기 한번 출격 출항한다든지 그다음에 네. 뭐 B-52 같은 거 오면 엄청난 돈이 방위비 협상에서 그럼요. 또 요구를 할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요. 그 배치하는 게 북한 도발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북한은 신경 쓰이죠. 일단 미국이 저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를 억제하는구나 이런 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핵기지라 했잖아요. 그것이 전술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근데 한 척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 미국엔 8척이 지금 태평양에 배치하고 있으니까 예. 어디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전략 핵잠수함이 작전을 공유할 수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안심이고 예. 북한은 신경 쓰이네. 굉장히 신경 쓰이네. 반발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입항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입항한다면 실제로 미국이 공개할지도 여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수함 함장 출신이시죠?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